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교육을 맡은 조용수 강사입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 별도 규정된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목적은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입니다.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여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여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돼야 된다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한다. 그리고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은 통장을 통화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 그리고 개정 과목별 지침을 준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 원칙은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린이집 목적과 기본 원칙에 따라서 투명성이 뭔지, 공정성이 뭔지, 그 다음에 명확성이 뭔지, 건전하게 운영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 말에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자, 2015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지금 학년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이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회계연도로 받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해서 14개월이 회계연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출납기한은 1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 말까지를 출납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회계연도라고 하면 1년을 얘기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를 1회계연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납이라 하면 수납과 결제를 말씀드리는데 2월 말까지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기타 필요경비 수입과 특별활동비는 개인별 정산해서 남는 금액은 보호자 반환금으로 저희가 반환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기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드시 우리가 반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도 세입 금액이 있더라도 2월 말까지 단기차입금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집 수입지출 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입지출의 관리라 하면 회계사무라고 하는데 회계사무의 관리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그리고 회계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속 직원이라 하면 보육통합 시스템의 인면 상태에 있는 직원을 말씀드리며 수입원과 지출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계 위임장을 작성을 하고 수익결의서 지출결의 상단부에 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회계 위임장을 보시면 상단부에 대리인에 대한 인적 정보와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시고 서명을 반드시 해 주시고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익결의서와 지출결의서 상단부에 보시면 대리인의 서명 또는 대리인의 도장을 담당에 반드시 날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되었을 때는 우리가 장부와 증빙서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을 한 이후에 인수인계자가 서명을 하시고 각각 일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잔액증명서와 인수인계 보고서를 첨부해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해서 인계인수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점은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 인수자 역시 우리가 회계위임장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회계 방법에서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복식부기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라 하면 장부기입을 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와 이용 목적에 따라서 하는 분류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을 단순히 기장하기 때문에 단식부기 영리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부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장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장부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자, 현금 출납부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날짜, 계정, 적요, 금액을 기입하는 입출금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현금 출납부라 말씀드리며, 총계정 원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수입 지출을 수록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재산대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 또는 차량 그리고 건물에 대한 소유 재산 등의 내용을 기재해서 저희가 작성하는 양식을 재산대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품관리대장은 가전제품 또는 자산취득비 개정 처리된 비품 등에 기재된 것을 관리하는 것을 비품관리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우리가 회계장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회계장부에 대한 보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을 회계장부라고 하고, 과목 전용 조서, 회계위임장, 보육료대장, 봉급대장을 보조증빙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좌이체증, 계산서, 거래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라고 하는데,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기본 5년을 저희가 보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공사 관련된 장부는 견적서, 계약서, 공사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0년을 보관하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장부의 보존 기간은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장부와 증빙서류는 1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의 관리 중 불용품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이라 하면 어린이집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입니다. 불용품으로 결정이 되고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세입 예산에 편입 후 세입 처리를 해야 하며, 이때 세입 과목, 계정 과목은 그 밖에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매각 시 개인 통장 입금 받거나 현금 판매 등으로 처리 후 개인 유용은 불가합니다. 자, 이어서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후원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한 목록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되고, 후원금 수익과 사용 내역을 반드시 개인, 단체나 개인에게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 보고 제출 시 후원금 수익과 사용 결과 내역서를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을 받은 결산 내용은 우리가 지자체나 어린이집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90일 이상 반드시 공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보 공시하는 걸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최신 관서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금이 들어올 때는 후원금 전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세부 지침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세출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린이집 재무개혁의 목적과 후원금 관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실시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2월 말까지 해서 모든 출납을 완결해야 된다는 출납기한을 준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라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 지침을 준수한다. 그리고 세입, 세출 계정별로 우리가 세부 내용을 준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산서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침을 준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통장을 통하여서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성격상 보조금 관리 통장과 보조금 위외 관리 통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조금 관리통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보육료, 기타지원금, 인건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위에 관리통장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통장, 운영비 통장은 보육료 수입이나 수익자 부담금을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 통장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우리가 퇴직연금, 퇴직적립금을 적립 또는 지급 등에 관리하는 통장을 퇴직적립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적립금 통장은 우리가 건물의 개보수나 또는 어린이집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통장을 적립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통장은 어린이집 4대 보험 또는 원천세를 보관하는 통장을 세금 통장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단기 차입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 등 우리가 일시 차입금 용도로 만든 대출 통장을 저희가 단기 차입금 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운영비 통장과 퇴직 적립금 통장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되는 통장이고, 나머지 적립금 통장과 세금 통장, 단기 차입금 통장은 우리가 상황상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세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수입 중에서 잉여금은 보육교 직원에 대해서 급여, 그리고 교재 교구비, 그리고 환경 개선에 대해서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세출 예산서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원장님의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네 번째는 우리가 수입 지출 결의 후 현금 출납과 총계정 원장 기록, 그 다음에 영수증 청구서, 지급 거래 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장부 작성과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입에 있어서 증빙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제 방식에 따라서 아이행복카드 결제 영수증, 그다음에 보육료 수납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 체크카드 영수증, 계좌 이체증, 관리비 영수증, 4대 보험 영수증, 그다음에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출 증빙 서류에 있어서 영수증상에 품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간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별도로 품목이 나와 있게 첨부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 기본 원칙의 다섯 번째는 어린이집 재무의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이라 하면 기본보육료, 인건비 지원금, 기타 지원금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조금 신청 전에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전송해야 됩니다. 여기서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하면 계정 과목별 월별 결산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회계보고하고 보조금 신청할 때 우리가 오류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적 세출이 누적 세입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그동안 누적된 회계보고에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 금액보다 결산 자료가 미달하는 경우, 이때도 우리가 계정 과목을 지정 오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도 우리가 계정 과목 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공공요금과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없다라는 것은 자동이체가 말일자가 된 경우에 2월에 우리가 자동이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린이집에서 오류사항을 개정 재처리하거나 또는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를 기재하시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계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여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보육교 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근무하는 보육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원천세 신고, 간이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원천세 신고하실 때 유의하실 부분은 우리가 신고 주기는 매월 또는 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교직원의 인원수, 그리고 인건비, 그 다음에 총 가근세에 대한 내역을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납부 기간은 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납부하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원장님들께서
실제 납부하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불성실 납부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때 세출 처리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시에 우리가 신고 기간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3월 10일입니다. 이때는 인적 정보, 급여 정보, 공제 정보 등을 입력해서 결정세액을 저희가 나타내면 이때 위에서 원천세 신고했던 가근세와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가근세가 더 많을 경우에는 실제 차액만큼을 환급 처리를 해줘야 되고 가근세가 결정세액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추가로 급여에서 공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 원장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중도 퇴사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와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 전 직장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서 작성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에 신설된 간이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이 있는데 간이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은 우리가 신고 주기는 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6월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에 대한 급여는 익년 1월 1일부터 1월 11일 사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인적 정보와 근무 기간 정보 그리고 급여 정보 등을 기재해서 신고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가지 금액이 총 신고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수입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납하는 방법에는 저희가 무통장 입금,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납할 때는 반드시 어린이집 통장으로 우리가 입금을 해야 됩니다. 자, 수납한 이후에는 반드시 보육료 수납 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되며 실제 우리가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납 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 현금 수납 시 절차는 우리가 현금을 수납하고 난 이후에 보육료 수납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되며 수납한 날 또는 다음 날까지 반드시 보유가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셔야 되고 일괄 입금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결의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우리가 발행일자 또는 발의일자는 무통장 입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입의 기본 원칙 중에 간연도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의 수입은 모두 현 예산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면 2018년도의 예산이었던 기타 필요경비 수입과 정부지원 보육료, 특별활동비 수입이 미납이 되었을 때는 실제 예산에 편입을 시키는데 개정 과목은 관연도 수입으로 해서 개정 처리를 합니다. 이때 실제 세입 처리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본연의 개정이 아닌 관연도 수입으로 개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원칙 중 반납금 여입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급식 간식 재료비로 세출 처리된 전표가 매출 취소로 인해 환불이 된 경우 해당 전표를 해당 계정 과목에서 직접 반납 계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출 처리가 된 이후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세출 처리가 된 전표가 매출 취소 등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환불이 된 경우에는 환불금은 기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과언납의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실제 특별활동비를 1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2만 원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실제 지출 금액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2만 원을 처리해서 실제 결산 금액에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작성되는 건 수입 반납 결의서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출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계좌입금,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100만 원 이하를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상용 경비 때문인데 이때 이 비용을 우리가 세출 처리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 번호를 사업자 증빙용으로 저희가 반드시 처리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목적과 기본 원칙은 우리가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입니다.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기여하고 그 설립 목적에 맞게끔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목적과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 그리고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등등을 준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이집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해서 종료한다고 되어 있고 출납기한, 출납이라 하면 수납과 결제를 말씀드리는데 출납기한도 2월 말까지 해서 완결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완결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수익자 부담금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월 말까지 완결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부모님에게 보호자 반환금으로 남는 금액은 반드시 반환 처리를 해야 되며 기타 지원금과 인건비 보조금도 2월 말까지 완결 처리된 부분에 한해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드시 반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린이집 수입 지출의 관리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그리고 소속 직원이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속 직원이 위임했을 때는 회계 위임장에 대리인란에 인적 정보를 기재하시고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정보를 기재하시고 난 이후에 회계 위임장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결의서와 지출결의서 상단부에 보시면 담당란에 반드시 담당자에 대한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속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5일 이내에 장부 목록을 세부를 작성을 해서 각각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계자와 인수자가 한 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예금 잔액증명서와 인계인수 보고서를 대표자나 또는 시설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계인수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회계 방법에는 우리가 수입 지출을 단순하게 기장하는 단식 부기로 되어 있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부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회계장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장부의 종류는 우리가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날짜별로 나타내는 현금 출납부, 그다음에 계정 과목별로 정리해주는 총계정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의 재산 또는 토지, 그다음에 차량, 토지 등의 내용을 기재해서 장부를 정리하는 재산대장, 그리고 물품 또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 비품을 관리하는 비품대장을 회계장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작성된 회계장부는 기본적으로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을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 시설비 또는 공사 관련된 서류는 10년을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동일하게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 공사 관련된 서류는 10년을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재무의 규칙을 준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는 수입 지출의 기본 원칙 등등의 우리가 재무의 규칙을 준수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은 통장을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때 통장은 보조금 관리 통장과 보조금 위의 통장이 있는데 보조금 관리 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육료, 인건비 보조금 또는 기타 지원금 등을 관리하며 보조금 위의 통장에는 운영비 통장, 퇴직 적립금 통장, 적립금 통장, 차입금 통장 그리고 세금 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 통장과 퇴직 적립금 통장은 어린이집 운영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통장이고 나머지 적립금 통장과 차입금 통장 그리고 세금 통장은 어린이집 여건상 상황상 선택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계보고 의무화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회계장부가 정리되고 결산된
결산 자료를 보육통합 시스템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산 내용은 회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직원은 근로소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수익결의, 지출결의가 난 이후에는 우리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그리고 징빙서류 등에 대해서 반드시 첨부해서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입의 기본 원칙은 수납하는 방법에는 무통장 입금,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납하는 통장은 반드시 어린이집 통장으로 우리가 수납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통장에서 수납할 때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현금 수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수납된 현금을 당일 또는 이길까지 해서 원화 명의로 해서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보육료 수납 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결의서를 작성할 때 발행일자는 무통장 입금인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지출의 기본 원칙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 계좌이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거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에 거래하고 난 이후에는 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린이집 재무회 규칙의 목적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